우리 주린이 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한다고 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관점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그 거래량에 대한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양봉이 있고 이렇게 음봉이 빠지면서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눌림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준봉의 시가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이만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매도 물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심지어 첫날부터 해가지고 거의 안 나왔고 매도 거래 대금이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어.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횡보할 때 거래 대금 이하 혹은 동일하게 찍었어.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매도 거래 대금이 줄지 않아. 이거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누군가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럼 당연히 시가를 이탈할 수 있는 관점도 배제할 수 없겠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눌림목 매매에서 돌파 매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호수야, 지지선 어떻게 찾아요? 지지선을 어떻게 찾냐? 기본적으로 지지의 개념을 알면은 지지선을 찾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가 뭐예요? 결국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 이 가격은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차트를 본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길게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자리가 항상 지켜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봐볼까요? 삼성전자는 차트로서 분석을 하기 애매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악재가 나오던 어떤 이슈가 있었던 간에 계속해서 이러한 5만 1,000원에서 5만 원 초반대 구간은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근래 들어서. 그럼 이 구간대는 강력하게 반발 매수세가 많이 나오고 매도도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지를 찾을 때에는 저는 딱 두 가지는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차트는 무조건 길게 봐라.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지지다?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의 습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자리의 지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길게 보기 때문에 지지력이 더욱 강한 구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고 이탈하면은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걸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지를 이탈하면 저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지는 지켜주는 자리, 저항은 뚫지 못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뚫었다라는 거는 돈이 그만큼 많이 몰렸을 수 있는 거고 기존에 매도 물량이 나오던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한 매수세를 가지고 강한 돈을 가지고 뚫어냈다라는 거는 이제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이 자리는 원래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켜줬었는데 매도에 져가지고 결국은 이탈됐어. 그럼 이제 매수벽이 아니라 매도벽이 될 수 있는 이 관점 두 가지를 이해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주 매매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알기 쉽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단주 매매는 결국 1, 1, 1, 1, 5, 5, 5, 5, 10, 10, 10, 10 계속 같은 량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조금씩 늘리고 계속 개인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게 가장 대표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대해서 이게 올라갈 것 같은 시그널일지 떨어질 것 같은 시그널일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분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누가 봐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단주 거래가 막 나오고 개인들을 꼬신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좋은 내용들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겠죠. 개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좋은 뉴스는 풀 거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물량은 떠넘길 거고. 근데 반대로 이런 자리 올리기 전에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악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걸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단주 거래를 펼치면서 안 좋은 기사를 내보내면서 본인들이 물량을 더 담으려고 우리한테 물량 넘겨, 너네 빨리 매도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단주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애매한 게 중간 부근의 단주 거래일 텐데 무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가와 고가의 위치를 보면서 단주 거래를 해석한다.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쉬운 관점은 이건 것 같아요.
아침에 단타 종목을 찾기 쉽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게 개장 직후에 페이크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 거래소가 생긴 이후에 페이크 수급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차익 물량을 한 2, 3분 쏟아냈다가 돌파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아침에 잠깐 올리는 것 같더니 쭉 빼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종목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가 있냐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냐면은 대체 거래소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것들 있죠. 대체 거래소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거에 고점 자리를 돌파해 주는 거는 나름대로 타율이 훨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잡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안전하지 않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물론 여기서 잡는다고 해도 높은 자리고 위험하고 확실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대체 거래소에서의 고점 자리를 돌파해주는 종목들,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정규장에서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해주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를 하실 때에도 단타 매매를 하실 때에도 이 관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중장기 종목 선정하실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러 기사나 자료를 보신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실까요? 중장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황에 대해서, 진입장벽에 대해서, 재무와 매출, 그리고 매출 구조에 대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가야 하는 수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독 더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진입장벽이랑 저만의 좀 컨센서스를 구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식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수주잔고를 비롯해가지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혹은 내년 증권사에서도 컨센서스를 전망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숫자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미래 매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나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웬만하면 안 쳐다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당좌 비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현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은 많이 없고 부채 비율은 높다라는 거는 저는 이 기업의 업황이 좋다고 해도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